안녕하십니까. 화생항 송대표입니다. 2023년도 7월 28일 금요일 현재 시간은 2시 29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지난밤 잘 보내셨는지요? 지난밤 증시가 상당히 조금 가격한 흐름을 보이면서 마감을 했고요. 사실 그 내용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궁금증이 생기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어떠한 궁금증이 생기셨는지 바로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우지수부터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우지수를 좀 보시면 지난 7월 11일 기점으로 해서 상승을 시작했던 다우지수가 13거래일 만에 상승을 했고, 그리고 그 상승을 지난 밤에 상승을 멈추면서 하락 전환이 나타났고,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첫 음봉이 등장을 했습니다. 참 이 점을 가지고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시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이냐라는 말씀들을 하고 계신데, 너무너무 간단하지만 사실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냥 당연히 주가라는 것은 절대로 원웨이는 없어요. 주식은 절대로 원웨이는 없어요. 상승을 하다가 하락이 생기기도 하고, 하락이 생기다가도 반등하기 마련입니다. 13일 연속 이미 쳤기 때문에, 위로 밀어 올렸기 때문에, 지금의 조정은 아직까지 나타난 이 정도의 조정을 가지고, 불길하다, 나쁘다, 이렇게까지 확대 해석을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거의 국민주 비슷한 분위기가 된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흐름을 한번 같이 보실게요. 에코프로의 흐름을 보자고요. 에코프로를 보면 얘 쪽에서 이미 징조가 좀 있었는데 꾸준하게 등락, 상승, 하락 했지만 결국 우상향을 했고, 그래서 마지막 피날레를 치면서 150만원까지 강력하게 슈팅을 쳤는데 바로 당일날 150만원을 본 당일날 오후장이 들어서면서 갑자기 급락을 했고 매물이 출회되면서 거의 고점 대비해서 절반이 빠져나가는, 그리고 지금은 반등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고점 대비해서 약 50만원이 빠져있는 상황이 생긴다는 거죠. 이게 이상하냐?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오른 것도 이상한 게 아니고 내린 것도 이상한 게 아니고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당연히 쉬어가야 되는 건 당연한 거죠. 대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첫 번째 조정이 나타났을 때 이 조정이 건전한 조정일 것이냐. 여기서 말하는 건전한 조정은 단기 조정을 받고 반등을 하는 것이냐, 아니면 이 고점을 통해서 여기가 완전히 고점화가 되느냐, 이걸 결정하는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다우지수가 갖고 있는 모습도 마찬가지인데 랠리를 펼쳤지만 쉬어갔던 흐름이 없었기 때문에 한 번은 반드시 쉬어갈 수밖에 없었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쉬어갈 수밖에 없었다. 이 점 중요한 것 같은데,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장의 상승폭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의 흐름을 보시면 약 3일 정도 FOMC가 기다리고도 있었지만 상승폭이 더디면서 움직임을 가져갔고, 어제와 같은 경우도 다시 상승을 하면서 고점을 갱신했었거든요. 고점을 갱신했었는데 그걸 끝까지 지켜내지 못하고 윗골을 달면서 무너져 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건전한 매물 조정이다. 그러니까 이 형태를 가지고는 이렇다 저렇다라고 평가할 수는 없지만 당연히 쉬어가야 되는 상황이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하나의 흐름을 가지고 너무 확대 해석을 하고 있다.
제가 이미 나스닥을 통해서 분석을 해드렸죠. 다우지수와 나스닥은 좀 결이 다르지 않습니까? 제가 나스닥을 통해서 언제부터 보고해드렸습니까? 지난주부터 말씀드렸죠. 그리고 거기가 고점이 됐고요. 이 영상은 성지가 될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바로 그 모습처럼 고점을 찍었지만 밀리기 시작했고 여전히 조정권에 있는 상태. 근데 여기서 보시면 첫 번째 강한 음봉이 연출됐지만 그 뒤에 조정이 아래쪽으로 깊어지고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됐습니까? 옆으로 횡보를 하고 있잖아요. 이걸 우리가 무슨 조정이라고 합니까? 기간 조정을 하고 있는 거죠. 대신 기간 조정을 하고 있는 가운데 변동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역시도 조정의 일종이 될 수 있다. 흐름의 변화의 일종이 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분수령에 들어왔다라는 거죠. 무슨 분수령에 들어왔다는 걸 얘기합니까? 시장은 변곡점에 들어왔다는 거고요. 변곡점에 들어왔다는 것은 지금 이제부터 확실한 변동성을 가지고 크게 길을 잡을 확률이 높아졌다라고 평가할 수 있어요. 누구 때문에? 바로 다우지수 때문이라고 볼 수 있죠. 다우지수가 저렇게 움직이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선적으로 연준에서 발표했던 부분이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시장에서 저 정도 생각했었죠. 그리고 그 분석이라고 할 것도 없는 것이 그냥 거의 공표화되어 있는 것처럼 거의 뭐 신문지에 딱 기재되어 있는 것처럼 공표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띌 만한 뭐 해석인 것처럼 뭐 연준의 시츄에이션을 놓고 가지고 뭐 이건 이렇게 봐야 된다, 저건 저렇게 봐야 된다, 다양하게 분석들 하고 있는데 사실 그 분석들 왜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말할 게 없으니까 시간 끄는 것밖에 안 보이는 거죠. 답은 명확히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답은 명확히 정해져 있다는 거죠. 어차피 금리에 대한 인상 속도는 줄어들었을 것이고요. 다음에는 동결을 하든지 어차피 크게 인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금리가 갑자기 5%짜리 금리가 내일 금리가 4%짜리로 1%를 드랍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당연히 못한다라는 거죠. 그냥 그 립 서비스를 기다리고 있는 것 뿐인 거지 실질적인 현상에는 변동이 없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시장은 그 논리라고 하면 금리가 지금 계속 올랐는데 다우지수나 나스닥이나 올라오지 말았어야 되는 거죠. 어떻게 올라왔겠습니까? 금리가 이렇게 올라오는데. 그렇죠?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재료들이 지금 시장에서는 때로는 악재로도 작용이 되고 때로는 호재로도 작용되고 있는데 가장 본질적인 것은 이미 그 재료들이 소진됐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시장이 재료가 소진되고 움직일 수 있는 건덕지가 없어졌을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반대 방향에 흐를 수밖에 없는데 반대 방향이란 건 뭐냐면 하락을 했으면 상승을 가는 것이고 상승을 했으면 하락을 가는 거겠죠. 상승을 갔으니까 조정을 받아야 되는 건 당연한 이치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이 글이 왜 성지될 것이냐라고 말씀드렸냐면 계속 상승하고 있으니까 절대 안 빠질 거라는 어떤 확고한 믿음, 그 믿음이 결국은 괴롭힘을 주는 것이거든요. 주식은 믿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질적인 데이터, 실질적인 움직임, 실체적인 자료들을 가지고 따라가야 되는 것이지 믿음으로 주식이 되지 않아요. 지금 에코프로 150만원 갈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따라갔겠습니까? 그 전에 계셨던 분들은 분명히 수익권인데 문제는 뒤늦게 알고 계셨던 분들, 뒤늦게 뉴스를 보고 따라가신 분들이 100만원, 110만원, 120만원, 130만원 따라갔는데 그 150만원에서 한 큐에 급락을 해서 100만원이 깨져버렸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지금 증시의 위치는 강하다라는 것에 대해 부정할 수 없어요. 그럼 약해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약해질 때는 주식만 해서는 대응이 되겠습니까? 대응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바로 해외 선물을 같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함이죠. 절대 여러분들한테 여기에 몰빵 투자해라라는 얘기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투자할 수 있는 시장도 아닙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현재 시장 상황을 읽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지금 구간은 조정으로 넘어가는 구간, 왜 해외 선물을 하셔야 되는지를 심도 깊게 주말간 연구와 분석을 해보셔야 될 시간이 임박하였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분위기 자체가 크게 나쁘지는 않은 만큼 여기서 추가적으로 조정을 받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하면서 다음 전략 대비하는 것이 유리해 보입니다. 자, 이번 주 무료 체험방 15기가 종료되었습니다. 어제까지 늦은 시간까지 매매가 좀 이루어져서 다들 잘 수익이 돼서 끝났고요. 이제 16기 방이 내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부터 또 스타트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많은 분들께서 이것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데 선뜻 선택을 못 하시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해외 선물에 대한 첫 번째 인식이 잘못되었기 때문이죠. 위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식은 장이 종료된 이후에 조금 심한 말로 표현하면 거래 정지되고요. 거래 정지돼서 상장 폐지된 경우도 간혹가다 있습니다. 그리고 상장 폐지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장 끝나고 거래 정지되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측면들을 모두 고려해서 봤을 때 해외 선물은 23시간 열려 있기 때문에 대응할 수 있는 거겠죠. 그리고 시장이 여러분들도 매매를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밑도 끝도 없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항상 제한성을 갖고 움직이게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고 또 투자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영역이 높은 만큼 투자자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한, 또 그렇게 하시는 것이 향후 다우지수와 글로벌 증시 또 우리 증시의 변화 속에서 대응하기에 적합한 전략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 이제 7월 말 하루 남아 있고 시장이 강한 변곡점에 들어간 만큼 철저히 준비하셔서 8월 달에도 더욱더 높은 수익률 기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